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일처리법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사상의 주류가 서양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의 그 일처리법의 핵심이 성서에서부터 시작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을 대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일강을 건너는 그 때까지의 일처리, 그러니까 모세가 부름을 받고 시내산으로 갈 때 모세가 이제 맨 처음에 왜 하나님 나입니까? 왜 나를 부르시나이까? 이런 얘기입니다. 왜?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신을 만날 때 떨기나무에 이제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how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로 무엇을 할까요? 할 때 너희 민족을 구해라. 그래서 이제 그 에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나일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해서 황금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why, how, what 이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처리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그 시나리오법, 두 번째가 시뮬레이션법, 세 번째가 델파이법, 네 번째가 인터폴레이션, 보관법,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시나리오라고 하는 말은 많이 사용합니다. 즉, 한국의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할 때 시나리오를 되게 좋은 쪽으로 A, B, C, 불리한 쪽으로 A, B, C 이렇게 대비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비교적 시나리오법입니다. 두 번째 이제 시뮬레이션법. 시뮬레이션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하고 게임에서 그 시뮬레이션법들이 많이 사용하고, 특히 워게임, 군의 그 전쟁 게임을 미리 예측해서 해보는 게임이 그 시뮬레이션법인데, 예를 들면 어떤 장군이 자기 병사 20명을 희생하고 또 진군을 해야 할지, 그래서 더 한 5만 명 정도를 희생을 각오를 하는 건지, 아니면 퇴각을 해야 할 건지, 이런 것들입니다. 또 비행사들의 비행 훈련도 시뮬레이션법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델파이법은 비교적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 어떤 살인 사건이 났을 때 심리학에 정통한 어떤 전문가의 그 심리적인 방법, 범인이 어디를 어떻게 도주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관법,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데이터가 없는데 있는 데이터를 연결하면서 어떤 그 빠져진 그런 데이터를 잘 해석해서 일일 쭉 연속으로 보면 어떤 결론 내리기가 아주 쉬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네 가지 방법으로 되게 어떤 일이나 생기면 이런 일을 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 처리했던 방법을 한 두 가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장미를 재배해서 외국에 수출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장미를 수출하다 보니까 로열티를 내라. 장미 한 송이 팔면은 몇 푼 못 받는데 1불씩 로열티를 내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농부들이 이해를 못하고 우스꽝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우리나라 장미꽃을 심어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꽃을 수출하는데 뭔 로열티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장미의 그 원종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로열티를 내다가 우리가 이제 장미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지금은 우리 걸로 많이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한 농부의 끈질긴 집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미꽃은 일반적으로 빨간색이 주가 되는데 이 농부는 어느 날 맥주병에 그 온도 바로메터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맥주병의 온도에 따라서 맥주의 색깔이 달라지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게 이제 장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없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실험도 해보고 해서 결국 장미를 온도에 따라서 빨간색, 자주색, 하얀색 등으로 이제 변화하도록 해서 서양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해서 많은 장미 수출에 도움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이태원 그 압사 사건입니다. 158명이나 되는 많은 이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국가도 불행이지만 개인도 굉장한 불행이겠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될까? 물론 이런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국회 특위도 열고 뭐 별짓 다 해도 시원하게 이게 어떤 해결책이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특유하게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화가들하고 이제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이제 어떤 전시회를 한번 열고 여러 가지 말 못할 표현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어떤 해답을 찾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기 전에 이제 그 화백들이 그 박근혜 정권 때 상당히 그런 일로 여러 가지 그 뉴스와 뉘앙스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모델로 해가지고 출산을 하는 장면에 아기가 튀어나오는데 그 갓 튀어나온 아기가 권총을 들고 나오는 그런 그림으로 어떤 화백이 상당히 그때 이제 그 독재자의 딸이 정권을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 못할 그 시원한 감을 이제 아마 그러셨다 해서 상당히 그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 못할 문제, 그래서 이제 책임 문제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그 말 못할 문제를 표현의 자유를 이용해서 그 화가들의 그 무한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하자 해가지고 아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대통령 모독죄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그림 중에 그 텔레비전에 비춰진 바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옷을 벗고 창두칼로 칼춤을 추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 모독죄다 해가지고 국회 사무처에서 공문을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보낸 다음에 밤에 그냥 출고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떤 표현의 자유로 말 못할 어떤 일을 해답을 찾을 수도 있지 않냐 하는 그런 그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또 한쪽에서는 너무 이것은 현실적이 못 되지 않냐 해가지고 반대하고 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시원한 답을 좀 한번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런 일 처리하는 데에서 꼭 어떤 기본적인 방법, 분석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주로 이제 패턴 인식에 관한 거하고 관계가 됩니다. 특히 인공지능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이제 데이터 애널리시스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의 패턴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건데, 특히 이제 경제 분석에서 보면은 이번에 미국 경제에 대한 것도 노벨상을 받았던 경제학자들이 다 나서서 주로 이제 시카고 대학이니 프린스턴 대학이니 예일 대학이니 하버드 대학이니의 경제학자들이 나서서 소위 미국 경제의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에 관한 그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그런 걸 상당히 지혜를 모으는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경제 분석에서 주로 N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 그 용어를 노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니쉬, 세 번째가 노치. 이게 다 경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이론입니다만, 너드는 우리가 보통 얼간이, 그런데 어디에 폭 빠져서 매니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주 깊이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해답을 찾아가면서 아주 독특한 짓궂은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 건, 니쉬는 틈새라고 할까요? 경제에서는 상당히 틈새를 파고들어서 경제 이득을 취하는 그런 방법이고, 놓치는 노벨상으로 유명했던 분의 이론으로 그러니까 거창하니 흔들면서 야 이거 구매해라 이런 게 아니고 툭 치면서 이거 어떨까, 이거 참 좋네 해서 자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경제 분석으로, 경제는 사실은 한 70년을 주기로 해서 사이클을 이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기 분석은 FFT라고 해가지고 파스트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문제에서 로봇에 지능을 부여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거의 다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특히 강조할 수 있는 것이, 그 첫째가 싱글러리티, 어떤 특이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범용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왔는데 그 특이한 점을 명확하게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거고, 우리가 지금 상당히 고무되어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오픈 AI사의 챗 GTP, 이거 이제 수많은 자료를 익혀가지고
그 사이에 우리가 서치했던 거하고는 구글 서치하고는 다른 그 서치라든지 코딩을 자유로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거라든지, 특히 또 알파폴드사의 단백질 폴딩 방법에 대한 것들은 엄청난 진전이 이루어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일 처리하는데 AI의 도움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세계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처리가 이제는 상당히 인간들에게 그 쉬운 쪽으로 발전되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